증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증상 개선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곡혈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집게손가락에 붙였을 때 네. 생긴 금 끝에서 다시 제 이 손목뼈 쪽으로 3푼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인가요? 예, 다시 말하면은 네네. 손을 이렇게 짚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금 끝이 보이는데 네. 금 끝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요, 네. 온폭 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쪽이 학곡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눌러주면 좋은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이러한 학곡혈은요, 네.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건강혈이기도 하고요. 네.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의 사용으로 구토, 설사, 변비와 복통에 효과가 있는 지압점입니다. 체했을 때도 좋겠네요. 네, 체했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안면부, 얼굴 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천추혈인데요. 천추혈은 대장의 모혈이라고 해서 대장의 반응점에 해당이 됩니다. 배꼽 중심으로 양방향 이촌 옆에 위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 두 번째 손가락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입니다. 네. 이 폭이 이촌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그거를 배꼽에서 네. 이만큼 옆에 갖다 붙이고 네네. 그만큼 떨어진 곳이 양쪽으로. 양쪽입니다. 네. 천추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이건 어디에 좋습니까? 네, 이질과 광란, 설사와 변비, 복통, 배 꾸르륵거리는 소리 등의 소화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혈자리는 여성 질환 및 비뇨 생식기병에도 사용을 합니다. 뜸을 떠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뜸을 뜨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혈자리 2개가 더 남았습니다. 네, 대횡혈은 배꼽 중심으로 양방향 사촌 옆에 위치합니다. 결국 천추혈 옆에 이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꼽 옆으로 이촌 네. 가시면 천추고요. 네. 또 이촌을 한 번 더 더 가시면은 가면? 대횡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양쪽으로. 네, 양쪽입니다. 네네. 네, 설사와 변비, 배 소리가 나는 증상, 이질과 타랑 등에 쓰이며 지압을 하거나 뜸을 떠도 좋고요. 네. 복부 전체를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혈자리는요? 마지막으로는 공채라는 혈자리인데요. 손바닥 쪽 손목주름 바깥쪽에서 위로 7촌을 올라가면 움푹 들어간 함몰점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목하고요, 네. 팔꿈치랑 이 바깥쪽에서 손목하고 팔꿈치를 일로 봅니다. 네. 거기에서 손목 위로 3분의 2를 올라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올라간 지점에 네. 누르면 좀 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 더 아프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살짝요. 네. 안 아프면 건강한 겁니까? 예, 안 아프면은 아, 아무래도 네. 대장 쪽으로 네. 치질이라든지 이런 혈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증상이 없다는 거군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알려주신 이 4가지 혈자리를 어떻게 지압을 해주면 좋은 겁니까? 지압은 네. 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살짝씩 문질러 주면 됩니다. 문질러 준다. 예. 학곡혈 같은 경우는요. 네. 공채혈 같은 경우는요. 누르면은 조금만 눌러도 좀 아프죠? 크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네. 세게 짧게 누르는 것보다는 가볍게 오랫동안 몇 분, 수분을 눌러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까?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저녁 먹고 한번 그렇군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식이요법은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식이요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뚜렷하게 식후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일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요합니다. 단, 소식 위주로 과식, 폭식은 피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음식은 부드러운 것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알코올 및 담배는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체내에서 정체 기간이 긴 밀가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자제합니다. 자극성이 강한 커피는 자제하고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면 좋습니다. 또한 볶음이나 튀김보다 구이나 조림으로 요리한 반찬을 먹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류는 자제를 하되 만일 드신다고 하면 꼭 삶아서 드시고요. 양념갈비 같은 양념으로 된 육류는 반드시 피하도록 합니다. 네. 근데 그 앞서서 종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설사도 있고 변비형도 있고 뭐 교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설사나 변비는 너무나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종류가 참 다를 것 같은데요. 식이요법도 그러면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상에 따른 유형별로도 식습관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설사형의 경우는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커피나 차 등의 카페인 함유 음료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형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요. 대변량을 늘려주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과일 중에 바나나는 대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도 변비가 있을 때는 바나나를 드시라고 티칭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형은요. 복부 팽만감을 덜 느끼도록 천천히 식사를 함으로써 공기가 식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요. 장내 가스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두부와 같은 콩류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스트레스 참 많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장 관련된 질환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으로도 얼마든지 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방금 우리 전문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꼭 실천해서 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이건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